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국내 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수행 인식도 설문조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용구라고 합니다. 본 발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과제인 설계 단계 건설 안전성 검토 수행 프로세스 개선 및 평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순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설문조사 개요, DFS의 개념, 국내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도입 배경, 국내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수행 환경,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안전설계 개념 도입, 설계 안전성 검토 적용, 안전관리 모델 수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성 검토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 및 체계화, 위험도 평가 방법 및 최적 대안 수립 검토, 수립 기준 제시, 그 다음에 대안 선정 위험도 평가 기준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본 발표 내용의 설문조사 내용들은 안전성 검토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 체계에 관련돼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DFS 제도 자체가 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설계회사를 중심으로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회사의 설계 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제도 관련 현업 인식도 및 수행 환경 조사, 두 번째로는 제도 관련 개선 사항 조사를 조사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에 관련돼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동시에 병행해서 수행하였으며 구글 설문지 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서면 및 대면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1차 조사 후 결과이며 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DFS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FS는 아시다시피 해외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호주, 싱가포르, 미국의 어떤 다양한 제도의 어떤 특징들을 반영하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국가들에 대한 제도들은 과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내의 제도 수행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CDM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법 개정에 어떤 기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DFS의 개념은 설계 단계 발주자 참여와 설계자 엔지니어링 자의 중심으로 프로젝트 참여자인 시공자와 건설 사업관리자, 설계 지원업체, 협력업체, 하드업체 등을 포함해서 설계 단계에서 가능한 사전 발굴하여 안전을 시공성, 경제성의 평가를 통해 사전 위험 제거 및 점검하는 일련의 체계인 안전 설계의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DFS 제도 도입 배경 자체가 해외 설계자가 안전한 설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CDM 2015 같은 부분에서 디자이너, 설계자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이 대부분 시공 단계에서의 시공자의 책임으로 이렇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발주자 참여의 안전 중심,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의무의 강화라든지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안전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나 시공 발주, 유지 관리 단계, 전 단계를 거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를 하자라는 어떤 사회적 노력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5월 19일부터 설계자에게 작업을 한제나 고려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 법령으로서 상위 법령으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DFS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DFS 제도의 어떤 개념의 법적 근거는 보시는 발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내용 중에 다양한 설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응답한 회사들이 대부분이 설계회사 중심이지만 설계회사에서 구조, 엔지니어링 설계회사, 건축, 전기설비, 감리, 뭐 사업자, CM 사업자, 건설한다, 컨설팅 용역회사, 이렇게 기타 등도 되어 있고요. 모든 결과는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건축 설계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자 주요 담당 업무인 경우는 대부분이 설계 회사, 건축 설계 회사들을 중심 하다 보니까 설계를 담당하는 주요 담당 업무가 설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응답자 설계 업무 경력들은 대부분이 다양했습니다. 현재 설계 회사의 규모나 조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형 설계 회사들은 대부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이렇게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제도 시행의 인식 정도입니다. 이 해당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제도 시행 인식 정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41.8%가 잘 모른다. 또 34.5%가 전혀 모른다. 본 조사 대상이 활발하게 건축 설계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라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제도 시행 영향 정도는 시공 단계 안전 저감 효과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37.5% 매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분 25%는 전혀 영향이 없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를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마도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작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진 결과라고 추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안전성 검토 관련 매뉴얼 여부 인식 정도입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인 시설안전공단에서 이 제도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초 연구 단계에서 만든 매뉴얼이 연구 결과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대해서 현재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78.2%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뉴얼 자체에 대한 홍보도 적고 매뉴얼의 활용은 더욱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설계 안전성 검토 관련 매뉴얼 내용 이해 정도인데요. 일부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대답하신 분들 중에 58.3%가 잘 알지 못하고 매뉴얼은 있다. 어떻게 하는 거는 대략 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하거나 대략적 파악 수준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도 관련 교육 수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법제화, 그다음 법령으로 상위법령으로 이렇게 개정된 후에 현재 시점까지 아, 실질적으로 교육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발주기관이라든지 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 이루어지는 교육 자체가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사응답 대상 전체가 제도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고 이런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도 관련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조사에 제도 관련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어, 가장 큰 대답을 한 52.7% 보통 또 그다음에 25.5% 대체로 필요하다. 또 매우 필요하다 14.5%.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필요한지, 뭐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한 부족한 거는 아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에 대한 것과 제도에 대한 인식도 그다음에 이 제도를 만들었던 국가의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이 많지 않거나 실시 설계 검토 수준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중요성 인식 또한도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짓겠습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건설안전 분야 경력 기관들을 보면 실제 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는 설계사의 대부분이 71.4%가 건설안전분야 경력 기간이 3년 이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듯이 설계 업무 수행자의 건설안전 관련 경험 유무 자체가 87.3%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제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지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응답자 중에 87.3%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도 않고 있고 또한 그런 기준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설계 회사가 진행하는 어떤 형태의 설계, 특히 상세 설계 같은 용역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용역에 맞춘 어떤 범위라든지 수행 이런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 전문가 설계안전성 검토 투입 활용 시급이든지 설계자의 건설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건설안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투입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교육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결과의 내용을 보면 설계자가 안전에 관련돼서 수행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설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랑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계 임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조직상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이 안전 기술사라든지 안전 지도사에 대한 영입을 통해서 아마도 조직을 만들고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이 조사 결과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가 3년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설계 회사의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수행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내용 중에 시공 안전성을 보는 설계를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설계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조직이나 안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외부 전문가의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거는 그 해당되는 연관성 있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49.1%나 45.5%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고려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부 고려하는 것도 뭐 49.1%면 그래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설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인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고 참여자의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이 결과들 전체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교육, 인식도가 낮다,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가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규정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발표의 맨 마지막 쪽에 결론 부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제도가 아예 인식도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아주 미흡한 상태이고요. 법적 규제나 강화들이 일부는 돼 있지만 그걸 집행하고 수행하거나 시행하면서의 어떤 발주자의 의지라든지 발주자의 인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설계 미고려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내용들이 어, 어, 결과입니다. 그 중에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보면 첫 번째는 발주처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거나 설계 영역 요구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안전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설계와 설계 안전성 관련 설계 경험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안전설계 개념과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아마 이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짧은 설계 검토 기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설계 검토 기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길게는 6개월 아닌데 보통 설계 안전성 검토는 그 해당되는 실시 설계 용역 부분 중에 만약에 발주자가 원하거나 발주자가 별도로 수행 중에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3개월, 맥시멈 3개월에서 2개월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만약에 실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이른다면 그것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응답 결과 상위 3순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설계에 대한 제도를 알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별 차이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셨는데 왼쪽에 보면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도 있긴 한데 7번 같은 경우 안전설계 경험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당연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다른 이유에 아마도 들어가지 않을까, 조사 결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 영역 요구 조건에 명시되어지지 않다라는 16.9%의 이 대답은 아마도 발주 기관 자체가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발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발주자 교육 측면에서 좀 필요하고요. 발주자 교육은 제도에 대해서 수행을 위한 발주 교육뿐만 아니고 이행에 대한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행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설계 DFS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설계의 필요성을 어떻게 하냐? Safety by Design,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의 안전 의식을 통해서 안전 설계를 확보하는 이런 안전 설계가 필요한 내용들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안전 설계 필요성 정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32.0%가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28.0. 보통은 32.0. 그러면 응답자의 긍정적인 대답인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인식은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또 별도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질 수 있는데 아마도 인식과 교육, 그다음 홍보, 그다음 수행 경험 이렇게 아마 귀결 짓게 될 수 있습니다. 시공 안전을 보는 설계 반영 비율은 대충 어느겠냐? 일부 고려한다라는 아까 5번 문항에 대한 답변 중에 45.5%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고려하는 게 49.1%. 그렇기 때문에 인식은 좀 인식도는 낮지만 그래도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아마 고려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존 설계대 안전 설계 고려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존에는 뭐 이게 안전 설계가 돼 있는지 안전 설계를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기존 설계가 아마도 안전 설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법 제도에 따라서 분석하고 진행될 수 있게 체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비교를 했을 경우에 어, 10%에서 30% 미만이 한 30.3, 30% 정도가 되고요. 5%에서 그러니까 반영 비율 5%에서 0%가 26.7 아마도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뭐 10%에서 30%가 반영을 다 하고 있고 5% 미만은 26.7%가 하고 있다. 이거는 응답 결과에 보시면 기존 설계가 30% 미만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부 안전을 반영한 설계로 안전 설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 확대 분야별 설계사를 통해서 아마도 이 부분은 심층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점과 26.7의 어떤 수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의 어떤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방식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시공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원가관리 이 부분들을 이제 외부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시공계획서처럼 설계 도서, 입찰 단계 설계 도서로 납품하는 여러 가지 계획서들은 대부분 설계회사라든지 시공회사 작성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제3의 컨설팅 업체라든지 소규모 업체에서 작성하다 보니 거의 이제 보고서를 복사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분 특수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행위 자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 이제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방식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일부 극소수의 설계자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일부 극소수의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들이 조금 이제 좀 더 조사가 되고 아마 조사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면 아마도 내용은 조금 더 이 수치상으로는 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협력업체에서 수행하는
수행하고 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환경 분석, 수행 환경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이게 이제 보고서가 최종 결과물이고 이 보고서가 자체가 어, 어떤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지 실제로 설계 안전성 검토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협력업체가 단독 수행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수행하거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현장 상태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참여에 의해서 하는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30% 정도가 협력업체가 단독 수행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보고서 수행을 아마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응답 결과의 대부분이 단독 수행보다는 협력업체 참여 및 협력업체 단독 수행으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이게 단독 수행은 설계회사가 주관이기 때문에 설계회사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보유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 보고서를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비용 측면, 인원 투입, 전문가 투입, 그 다음에 설계 검토 기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수행 대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 대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조직에 포함시켜서 구성한다든가 전문가를 영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과 자체가 협력업체 참여가 높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일치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전문인들이 용역 대가는 외부 업체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 업체가 수행하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고서 자체에 꾸미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취지인 설계 안전성 검토에 관련된 취지와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 프로세스 상의 어떤 좋은 내용들은 빠지고 있을 수도 있다. 아마 관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가 최종 결과물인 거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작성,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설계 안전성 검토가 어느 단계,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공 단계 안전을 확보한다는 어떤 큰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취지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협력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나쁜 결과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설계 안전성 검토 프로세스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아마도 좋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고요. 대부분이 수행하는 사람이 설계 안전성 검토의 81.8%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하기에 제도에 대해서 품질 저하 우려 및 제도 근간을 부실하게 만들지 않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에 대한 자격 기준 이런 내용들도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방식이라든지 수행 경험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고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사 단독 수행 여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94.5%가 없다.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됩니다. 결국 조직이라든지 제도 이해라든지 자체 교육이라든지 외부 교육이라든지 발주자 교육이라든지 설계자 교육이라든지 전문 인력 보강이라든지 수행 조직 구성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요. 단독 수행이 없다라는 경우는 설계 안전성 검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에 대한 항목을 질문해봤는데 오른쪽에 아직까지도 해당 제도 관련된 인식과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다. 법제도 쭉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 중에 상위 3순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해당 제도 인식 및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제일 높은 수치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수행 업무량에 비해 낮은 영역 비용, 어떤 비용, 아까 수행 대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형들 자체 그러니까 연구로만 끝난 수행 대가가 결과물이라고 하면 그 대가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수행 전문 인력 미보유로 자체 수행이 불가하다. 이건 당연히 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골고루 어떤 다른 대답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설계 용역 부분 중 해당 부분 중요도 낮은 인식. 그러니까 실시 설계 용역 자체의 설계 안전성 검토가 낮다. 이렇게 중요도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내용들을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설계 안전성 검토 가능 단계는 어느 단계냐? 보통 이제 설계 단계라고 하면 개념 설계 단계부터 외국에 해외에 영국, 독일, 미국, 죄송합니다. 영국, 미국의 대부분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는 대부분 개념 설계부터 가능합니다. 뭐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경험 이런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념 설계 단계부터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특성을 파악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실제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것 등의 대답에 대한 조사 결과 실시 설계부터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시 설계 처음부터 50%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30.9%도 설계 80%에서 입찰 전까지 뭐 이거는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뭐 실시 설계 단계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면 설계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시공 일괄 입찰이냐 설계 시공 분리 입찰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도면이 나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결과는 실제 도면이 나오고 설계 도서가 아까 말했던 시공 계획서라든지 안전관리 계획서라든지 유해유형 계획서인지 이런 설계 도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국내 입찰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외국에서는 좀 더 다른 생각으로 개념 설계부터 아마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아마도 제일 국내에 비교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올 건데 국내에서는 거의 80% 결국은 설계 단계에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다. 그럼 6개월 중에 마지막 달이던가 아니면 2달 전, 보통 그 단계에서 대부분이 설계도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온 도서를 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는 해외랑은 다르게 국내에서는 한 번의 설계 안전성 검토 프로세스만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설계 단계 프로세스 상에서의 설계 안전성 검토 프로세스가 국내와 국외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GUID의 어떤 1, 2, 3 단계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단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리뷰나 그 다음에 재해대책 수립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설계 안전성 검토 가능 단계는 아마 노하우 전문가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안전성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면 아마도 이 부분이 아마 실시 설계 0%에서 50%, 50%에서 80% 아마 이 단계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적정 수행 기간입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적정 수행 기간은 언제가 좋겠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비용에 관련된 문제, 특히 또 설계 용역 발주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입찰 방식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제도 입찰 계약 제도에 관련된 거에 따라서 국내외 어떤 영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로 1개월에서 3개월 미만과 3개월에서 6개월. 현재 일부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그 기간을 보면요. 두 번째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의 취지 목적을 충분히 수행했느냐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요의 응답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현재는 제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이해라든지 이런 폭들을 모르기 때문에 최종 결과 보고서에 결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라든지 수행에 관련된 기간이라든지 수행 비용에 관련된 기간이라든지 요거에 대한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하는 거는 평균 6개월 이하, 보고서는 3개월 미만, 어떤 경우는 1개월 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범위와 내용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은 이 결과는 향후에 이제 조금 바뀌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아마도 거의 유사하게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 지금 제가 조사했던 조사 내용들은 해외에서는 꾸준히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제도에 반영을 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 과정 중심의 어떤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정 중심, 결과 중심의 보고서 검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과정 중심의 모든 내용들을 검토하려면 발주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책임과 역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주자가 최종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된 내용과 그거를 가지고 이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검토하는 내용들이든지 아니면 일부 검토라든지 그 검토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설계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인식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일부 좀 다 차이가 있는 결과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필요하다, 뭐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발주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 적정 대가가 필요하다. 제도가 홍보해야 된다. 지속적인 관련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 제도 수행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는 수행 대상 범위 평가 기준 요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현재 2차 연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발주 방식의 변화라는 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설계 안전성 검토의 발주 방식 자체가 실시 설계 영역에 포함돼서가 아니고 별도의 발주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설계 DFS 프로세스가 설계 단계 프로세스랑 별도로 구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가라든지 교육은 필요하다. 수행의 어려움은 뭐냐, 어려움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대체로 어렵다. 그다음 보통이다. 근데 보통이라고 대답한 거는 아마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제도의 타이틀은 제목은 알고 있지만 어떤 수행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끄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어, 수행 여부는 어떻게 할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아마 이 결과가 나왔지 않나. 대체로 어렵다고 하는 27.3%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상위 1, 2, 3위를 뽑아보면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기회.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 단체에서 일부 한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수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발주자 교육이라든지 설계자 교육, 수행자 교육을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또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수행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이렇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아무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나 국내에 해외 특히 해외에서 이 제도를 실행했을 때 처음에 부족 어떻게 뭐 한계점 개선해야 될 점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 나라는 이 제도 자체가 국내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답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나도 알고 싶다. 인식하고
인식시키면 나도 한번 수행해 보겠다. 수행 시의 정보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가이드를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이제 설계자나 시공자나 아니면 발주자 다 모두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설계 안전성 수행이 어려운 이유를 자세하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눴을 때 1순위는 결과적으로 아까의 내용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조사해 보니 1순위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기회가 현재 상태는 부족하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 2순위 수행 시 필요한 참고 정보, 뭐 매뉴얼이라든지 관련 보고서라든지 타 회사에서 했던 유사 경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3순위는 관련 지식 및 경험 부족. 결국은 이 부분은 안전 관련, 안전에 관련된 법 규정이라든지 시방소상의 안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발주 시 수행 내용 및 범위 부족하다. 이건 발주자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인데 아마 1, 2, 3순위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아마 나타나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제도 수행 및 활성화에 시급히 필요한 사항. 이제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제도 수행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가이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떤 방향성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제 연구의 일부분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수행 및 활성화에 시급히 필요한 사항들을 보면 1번부터 11번, 뭐 기타 사항이야 뭐 이렇게 적기를 했는데 11번까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제가 현재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도 수행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교육 활성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 대가 기준. 당연히 이거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행 대가가 얼마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프로젝트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수행 대가입니다. 여기 수행 대가는 수행 조직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행하고 있는 설계 회사 자체가 보유할 건지 아니면 외부 인력을 쓸 건지에 대한 어떤 협력업체가 참여할 건지 자체 수행할 건지 협력업체 일부 참여 그다음 본인이 주도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 조사 결과 후에 다른 조사를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아마도 개선되는 방향과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 관련 교육 활성화라든지 수행 대가 기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계 안전 검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설계회사의 자체 현업 수행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가이드 및 지침도 또 개발해봐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데이터도 구축해서 수행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흐름이 최종 결과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초기 단계에 제도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수행 활성화 시급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하다 보니까 교육, 그 다음 발주자 책임 강화, 뭐 매뉴얼 다 이런 결과를 낳아서 요거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용역 그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인식도도 올라가고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도 쌓이게 되고 전문가가 그룹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향후 용역 수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설계사 주도 용역 수행, 그 다음에 직접 설계, 직접 전체 수행, 용역업체 별도 용역 수행 이렇게 이제 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응답은 현재 상태에서의 응답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제도, DFS 제도가 수행이 되면서 좀 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업체 별도 수행 자체가 뭐 법적 제도
적으로 강화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뭐 자격 기준이라든지 수행의 어떤 깊이라든지 검토 결과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된다면 아마 요의 응답 비율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아마 선진국처럼 설계사가 직접 수행하면서 나머지 전문가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바뀐다 그러면 아마 가장 이상적으로 현재 제도가 수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최종 결과 보고라든지 결과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 별도 독립 수행의 형태 이유를 보면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 설계사가 제도 관련 지식이 없다. 그렇다고 뭐 전문 용역업체 보고서 현재는 보고서를 일단은 우선으로 하는 그다음에 안전 지도나 안전 점검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사들은 제도 관련에 대해서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안전에 관련된 지식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내 안전 전문가 투입 및 조직 구성이 부재다. 결국 이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체 수행의 아까 선진국의 설계사 주도 자체 수행, 그다음에 용역업체 참여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DFS 제도의 수행에 대한 어떤 변화는 단계적으로 영역업체가 일부 참여하고 주도는 설계사가 하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미리 예측해 봅니다. 제도 수행 발주 방식의 또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말한 실시 설계 용역 부분에 일부 포함됐거나 포함되지 않았는데 발주자가 나중에 알게 돼서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별도의 어떤 시간을 들여서 수행하는 경우, 아니면 실시 설계 용역 비용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이걸 수행하는 업체들이 현재는 일부 업체나 일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 자체가 용역 발주, 설계 용역 발주 자체에서 설계 DFS를 별도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는 어떤 방식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대가 기준도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발주자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와 관련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역량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도 발주자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수행을 위한 아까 적정 대가 필요하다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47.3%가 이거는 이제 설계 업체를 대상으로 그 수행에 대한 적정 기준이죠. 47.3%가 매우 필요하다. 당연히 매우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 비용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필요한데 현재는 연구과제에서 하고 있는 일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요걸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이거조차도 별도로 이게 비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실시 설계용에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비용 면에서는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설계 DFS 자체가 실시 설계용에서 하라고 해도 그 비용은 실시 설계용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실제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거나 계산할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업체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과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어떤 계약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설계사의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필요성 당연히 높겠죠. 예,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거는 두 개, 대체로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을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원인은 현 제도는 실행 중이지만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 지식이 없이 진행하고 있고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기관에서 수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제도 내용에 치중하고 있다. 소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단체에서 그 내용이고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어떤 교육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전문가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지금 안전 점검이나 안전 지도의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엔지니어링이나 설계자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안전을 또 하는 안전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계나 이런 쪽에 검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이제 제도가 점점 더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도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양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행자별로 구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래 매뉴얼 상에도 수행자가 각각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는 각 수행자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정착 및 활성화 장애 요인에 대해서 보면 설계 변경, 공법 변경, 공격력, 공사 비용 상승 영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70.4%가 공사 비용 상승과 공사 기간 연장, 공법 변경, 설계 재시 시, 구조 검토 재시 시 등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들이 전체 프로젝트의 총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DFS에서 검토되는 내용들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반드시 다시 검토되고 대두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부분들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낮게 하는 것 낮게 되는 것보다 상승할 요인이 크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어떤 강화이기 때문에 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제도 정착 활성화 연구 개발 필요성 당연히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위 논문의 형태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연구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현재 지금 제 연구에서도 조사되고 있지만 해외나 국내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 연구 과정 중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동향이라든지 국내 동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와 같은 연구자가 조금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가 좀 더 전문화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제도의 한계점이 개선점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였고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세스라든지 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법제도 개선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보다는 효용성, 제도에 대한 효용성과 제도의 어떤 강화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한계점인 개선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그다음에 조사하고자 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도 수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전문가여서 발주자 인식 변화, 아까 설문조사 결과 중에 이제 요구 사항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수행 결과 및 이행 기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50% 단계에서든 0%에서부터 80% 단계에서는 상관없는데 수행 결과가 시공 단계에서 적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품질 문제라 그 검토된 결과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발주자가 검토하는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설계자나 시공자가 열심히 그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를 이행하는 부분들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적정 대가, 그다음에 전문가, 또 DFS 자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 필요하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를 현재 일부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수행하는데 수행 기준이나 자격 기준에 대한 어떤 것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필요하고요,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설문조사가 계속 항목이 더 추가돼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제도 및 한계점 개선 방향은 충분히 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통해서 향후 조사 방향은 조사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아직 본인이 실시 설계 용역 단계 설계 DFS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확대해서 검토하기보다는 실시 설계 용역의 일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하고요.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조사된 항목들 중에 몇 가지 항목들은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항목은 조사치에 대한 어떤 상세 내용들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발주업체, 수행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조사를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향후 연구 방향은 이거와 관련돼서 현재 제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연구가 끝났을 때의 향후 연구 방향은 교육과정 개발 및 수행에 의한 자격 기준도 필요하고요. 이거를 뭐 학회나 뭐 이런 데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조금 내용 자체가 업체 중심의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제도 중심에서 또 발주 기관은 법제도 중심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의 역할을 하는 학회 쪽에서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제도 수행 평가 기준, 수행 결과 보고서 심사 기준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토 결과에 대한 갱신이라든지 개선 이런 부분들 수정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진행 사항에 대한 이행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토 발주 및 제도 수행 방식이 반드시 그러니까 발주자가 알아야지 발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위험자감 대책에 대한 대안 평가 기준도 조금 상세하게 만들어야 되고 현재는 몇 개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지만 경제성이든지 시공성이든지 안전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 후 아마 대안으로 평가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시스템이든지 빅데이터든지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를 통해서 제도상의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가 한계점에 대한 어떤 극복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에서 보듯이 본 제도는 초기 단계에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을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도는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 결과 위에 앞으로의 조사 결과의 어떤 변화, 추이를 본다 그러면 아마도 저희가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존 메이널드 케인스 영국의 경제학자가 말한 이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제 발표를 들어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음 연구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